와, 지금 정상에서 지금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와, 완전 별천지 신세계 같죠? 멈춰! 멈춰! Nope. 대접이 너무 융성한데? 시작인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씨. 예수님 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생겼어, 지금. 아, 또 있어, 계단. 안전장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데 왜 또 핸드폰이 어딨지? 올라갔다 오셔야 돼? 아, 이거 다시 나 이거 뭐야? 다시는 안 탄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연착이 됐어. 근데 이 연착이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보입니다, 여러분. 오! 우와! 방금 건 제대로 지켰겠다. 이봐. 로마 벼락 라이브로 보잖아,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호수까지. 저거 쫓아가서 만져봐도 되나? 저희가 지금 특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상남자! 홀리의 김민재 선수하고 저녁을 먹으러 저녁 약속이 있어서 태양은 참 부러울 만큼 좋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히 편성해본 호텔 밖은 이탈리아 회상편. 그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 다녀왔었는데 지금 너무 그리워요. 다시 가고 싶어. 처음에는 너무 멋모르고 돌아다녔지만 다시 간다 그러면 정말 잘 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방구석 여행가 송 작가입니다. 우리 김도환 PD하고 같이 그때 있었던 이탈리아 여행에서의 여러 가지 추억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순서를 여러분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치고 지금쯤 이제 고향 애들 다녀오셨을 거고 차례도 지내고 힘든 일도 다 끝나셔서 이제 쉬실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험삼아 만들어 봅니다. 방송에 대한 평이 좋다고 하면 정규 프로로 한번 만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번 방송에 대한 어떤 연출과 기획은 전부 우리 김두한 PD가 한 거기 때문에 방송이 망해도 제 탓은 아니다.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출연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방송 욕심 개인적으로 없나요? 전혀 없는데요. 나랑 스포츠 프로 하나 하기로 하지 않았나? 원래 저는 좋은데 때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하면 편집하는 거나 자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스포츠 프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그 지금 기한 나오는 그 여행 프로 있잖아요. 편집은 제가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제 소원이 이 먹방 유튜버나 여행 유튜버였습니다. 근데 먹방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먹질 못하는 소식자이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는 언젠가 체력이 닿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대충 짜왔는데 네. 네, 처음에는 예고편을 아마 제가 편집으로 띄울 거예요. 예고편 보면서 한 번씩 이제 저희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참 스펙타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사전 질문처럼 하면은 모든 스태프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왜 굳이 이탈리아를 꼭 가야 했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보고 싶은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몽골은 갔다 왔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홍고 국립공원, 이런 데를 이제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인 거거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탈리아 쪽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 발사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탈리아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저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 말고 이제 담당자가 원래는 가기로 돼 있었죠. 근데 왠지 내가 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원래 제가 남의 반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기회가 생긴 이상 이탈리아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득불 이탈리아 여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2주 넘게 갔다 왔죠. 사실은 원래 한 5일 예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케줄과 스케줄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네, 사고가 많이 나갔고, 그래서 여행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가지고 거의 2주를 여행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여행 가서 얻었던 거 또는 잃었던 거. 이탈리아가 신기한 거는 그 열악한 그 국토 조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뭐 지정학 강의에서도 여러 번 드립니다만, 사실 이탈리아는 위치도 그럴 뿐더러 그 국토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역적으로 갇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국가가 한때 거의 지구의 절반을 정복을 하고 거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기는 했었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실행의 오차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됐었죠.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은 여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제대로 된 이탈리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경험을 유일하게 얻은 걸로 쳐야겠네요. 잃은 게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 돈이. 단순하게 여행 자체의 경비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행 후에 이탈리아하고 연계해서 이제 진행했던 사업에서 차질이 생긴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뭐 언제든지 제가 다시 돌아가면 복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게 과정일 뿐이지 단순히 실패라는 결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문 하나 듣고 있나? 네. 결론은 이것도 망하긴 망했다. 네, 망하긴 망한 게 맞습니다. 이것도 파산기는 파산기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장소랑 가장 경치가 멋있었던 장소? 힘들었던 거는 다 힘들었어요.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남의 나라 가면. 솔직히 먹는 것도 그렇게 음식도 잘 안 맞았고요. 전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어떤 질적인 면으로 따져놓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 같이 이동과 통신이라든지 주거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대한민국 같이 뛰어난 나라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다 힘들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그래도 처음 여행 갔었던 돌로미티, 삼각산. 진짜로 평생에 3,000m가 넘는 산을 처음 올라가 본 거 아니야. 자연의 거대함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세상이 넓은 줄 안다 이런 속담도 있곤 한데, 진짜 거기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넓은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상이 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건 비슷비슷한 것들을 거의 봤는데, 돌로미티에서 봤었던 안개 낀
고산에서 바라본 전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거대한 알프스 산맥,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특집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제 아까 파산기 안에 등장하는 우리 이제 발사믹이 이제 우리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이 추석 시즌에 써리로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해갖고 일단 종단을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거 들어왔던 것까지만 팔고 새롭게 이제 그 재계약을 추진을 하러 다른 거래처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여러분한테 정보도 드리고 추억도 한번 대세개발 목적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에 처음에 이 영상을 예고편을 한번 틀어드렸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다시 보면서 그때 당시 전체적인 거 한번 훑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 발사믹 농장 갔던 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지금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와, 완전 별천지 신세계 같죠? 멈춰! 멈춰! 요게 이제 뒤에가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세체타라고 하는 지역 정상이죠. 네. 네, 근데 저기가 이제 이게 지금 여름인데 한여름인데도 정상에 눈이 내려 있는 거고 한 500m만 내려가면 그냥 소 키우는 잔디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산 지역의 개념을 넘은 거죠. 뒷동산인데 올라가다 보면 밑에는 봄인데 위에는 겨울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햇볕이 쏟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감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 오히려 햇빛 때문에 뜨거웠죠. 네, 그래서 그 긴팔 입은 게 더울 정도였어요.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기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셀카로 찍으신 건데 네. 뒤에 양 셰프님 보이고 양 셰프님도 보고 싶다. 제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때 만들 때 기획이 이제 텐트바큰 유럽 이탈리아 편이 있어서 어차피 가는 이탈리아 요거를 기본 칵틀로 해서 이게 만들자고 해서 사실 이 텐트바큰 이탈리아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갔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요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와서 이제 우리 컨셉 흉내 내는 게 백종원이가 했었던 나폴리아 한식당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죠. 우리가 거기서 한식당 하려고 알아봤었잖아.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셨죠. 계속 해갖고 이동하면서 야 여기는 김밥 천국만 해도 이거 무조건 맥힌다. 워낙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는 데다가 애들이 쉽게 말해서 입맛이 젬병이라서 이 정도만 해줘도 맥힐 텐데 그리고 워낙 또 그 식자재들이 쌌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물가 수준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랑 비교해서 제일 부러운 게 음식들 특히나 농축산물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식당을 하면 이건 무조건 맥히는데 그 생각을 얘기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죠.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겨울이면 스키장이고 여름이면 그냥 풀밭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게 스키 리프트거든요. 네. 리프트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로 말하면 별장 같은 느낌인 건데 모든 집들이 저런 식으로 다 리조트 같은 느낌의 단독주택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주택에 익숙하잖아요. 아파트나 뭐 빌라나. 근데 이런 그 단독주택 형태로 각자 자기 개성들을 살려서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을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하나도 똑같이 생긴 집이나 하나도 똑같은 내부 외부 인테리어가 없었어요. 여기는 로마죠. 네. 우리가 로마 사연이 있죠? 네. 로마 여행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 나폴리로 가던 도중에 기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강제로 내려가지고 하룻밤을 묵었고 어차피 뭐 엎어진 검에 쉬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로마 관광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영화 배우처럼 생긴 우리 누가요? 리무진을 빌려가지고 기사 아저씨가 영화 배우처럼 생겼죠.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 리무진을 타고 로마 관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리무진을 타야 되냐면 일반 버스나 택시를 타면 관광지 입구까지 못 들어가요, 중간에서. 근데 리무진은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접근성이 쉬웠던 거. 역시 어느 나라든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잠시 후에 나올 저희 우리 그 모데나에 있는 농장, 그러니까 발사믹 농장에 가갖고 대접받던 건데 처음에는 그냥 뜨내기인 줄 알고 이제 관심을 안 가져주다가 우리가 하도 이제 방송을 일을 크게 키우니까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장님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장님이 나타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죠. 우리 레오나르디 3세 우리 영준님 나이는 저랑 3살 차이 납니다만 제가 아버지 삼고 싶었던 독신인 우리 레오나르디 영준님을 꼭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봉총리는 어쩌고요? 응? 애봉총리는 어쩌고요? 비교도 안 돼, 애봉총리하고. 급이 다르죠? 애봉총리는 집이 한옥으로 해갖고 100억짜리라 그러잖아. 이 양반은 집이 그냥 수십만 평의 포도밭 농원이에요. 그 안에 저택을 짓고 뭐 발사믹 농장을 짓고 사는 진짜 이 사람이 시골 유지죠. 네.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여기는 알페디시우시라고 평원이죠, 평원. 평원이죠. 근데 저 평원이지만 저기가 해발고도가 2000m가 넘는 높이에 있는 평원입니다. 우리 대관령 같은 그런 느낌의 평원인 건데 원래 저기가 저렇게 그 민초지가 아니라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숲이었는데 거기를 뭐 전쟁이나 또는 뭐 건설을 위해서 나무들을 베고 하던 과정 중에 저렇게 거대한 분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 배추를 심어가지고 고냉조 배추 수확을 하면 떼돈을 벌겠다.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고. 수확량도 어마어마하고 아주 배추도 튼튼하게 잘 자라겠다. 뭐 그런 사업 구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얘기를 거의 주구장창 하셨죠. 네. 페체타에서 있었던 그 식당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정도는 이게 기본 식단으로 먹는데 여행 가서 느낀 거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입맛은 그 예민하지 않은데 미식가는 아닌데 엄청난 대식가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1인분이 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4명이 가서 4인분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8인분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음식이 풍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호수죠. 내륙 호수로 엄청나게 큰 브라이에스 호수인데 가르다 호수. 가르다 호수인데 가르다 호수에서 구경을 하면서 이거를
그 저녁 때 구경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꿈꿨던 건 영화에서 보는 요트를 타고 가면 비키니를 입고 날씬한 막 금발 미녀들 막 일광욕을 즐기는 막 그런 그 이탈리아 미녀들을 생각했는데 미남은 좀 봤는데 미녀는 한 명을 못 봤어요. 2주일 동안. 진짜로. 관광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관광객들 안에서도 어찌됐건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고 있는 이탈리아 또는 유럽 미인의 어떤 전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 이탈리아는 미남의 국가이긴 하지만 미녀는 찾아보기 힘든 국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번에 이 미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거지만 여기 배 몰아주던 마르코 선장이 이번에 갔던 이탈리아 남자들 중에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운전해주신 분.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는데 함정카드가 생기고 시작인 거죠. 왜 고난의 시작일까요? 이게 우리가 흥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쇼핑몰 가갖고 뭐 휴대폰 두고 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휴대폰을 포기를 하고 휴대폰을 이제 안 찾고 새 거를 개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 안에 모든 예약 티켓부터 결제, 카드 이게 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와, 그래갖고 한 이틀 동안 전혀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송금도 안 돼. 그 휴대폰이 없으면. 규정도 있고. 외화 규정상. 그리고 이탈리아 안에서도 모바일로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이게 페이가 되는 게 그 인증을 받은 휴대폰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를 들어 사전 예약을 안 하고 그 창구에 가갖고 기다려갖고 표를 산다. 이게 불가능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약선에서 미리 다 끝나버리는 거야. 항상 부족해. 이 인프라들이. 그래서 저 휴대폰이 없어지는 바람에 한 이틀을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결국은 찾았죠. 네, 찾기는 찾았죠. 옷가게에다 두고 왔는데 다행히 휴대폰이 한 7년 된 LG 샴페인인가 그 휴대폰이래. 완전 구형. 네, 완전 구형이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나머지 여행들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대신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로마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폴리를 가서 늦는 바람에 나폴리에서 여정이 또 하루 늘어지는 아무튼 비극의 시작이 휴대폰 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산인데 여기가 세체다고 세체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스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코스를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산비탈에다가 만든 스키장 같은 건데 전날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저 큰 스키장 리조트를 갔는데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스키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평 스키장보다 훨씬 커요. 스키장 코스가 뭐 30개 이상 되고 그 안에 그 옛날에 그 클리프 행어 찍었던 촬영지도 있고 아무튼 험난한 그 산을 우리가 단독으로 전세를 내갖고 물론 안개가 껴갖고 아무것도 본 건 없지만 뒤에 안개가 이렇게 막 자욱하죠. 저게 지금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 한 2m 바깥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그렇게 진하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올라왔는데 저희는 거기를 올라가고 신나게 저기서 우리끼리의 어떤 그 낭만을 찾았죠. 그러니까 사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안개만 보고 심지어 여기 가게 의자도 다 올려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게에서 아무것도 안 팔아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자칩하고 생맥주밖에 없어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죠. 여기서 내려오다가 또 일행이 휴대폰을 또 화장실에 두고 오는 바람에 예, 우리 양세프님 요거죠. 휴대폰을 요걸 타고 두고 오는 내려옵니다. 바람에 예. 그리고 차까지 탔는데 사실 이제 저기를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케이블카였던 것 같아요. 네. 100년이 넘은 케이블카.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이게 원래 케이블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개도 없죠. 근데 저건 기둥이 하나도 없이 저기 2000m가 넘는 꼭대기 케이블 그 고리하고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케이블 고리하고 딱 두 개로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케이블카가 아니라 거의 옛날에 그 전래동화에 나온 두레박 수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사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거의 정상에 즈음해서 갈 때쯤 되면 이게 거의 직각으로 끌어올리는 각이 돼요. 근데 그 케이블카 자체가 100년이 됐는데 그 100년 동안 줄만 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는 지상에서 한 2.5m 높이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2000m 꼭대기에 케이블카만 매달려진 거예요, 그 줄에. 그래서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1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고가 나한테서 날 것 같아. 네. 안 났죠. 그런 스릴이 있었습니다. 네. 무솔리니 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저 안개 낀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사선으로 보여요. 근데 나중에 도착 직전에는 그냥 직선으로 90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휴대폰을 잊어버린 거야. 이미 타고 내려온 상황이고 차까지 탔는데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저 밑에서부터. 휴대폰을 찾으러. 그래서 그 물어 그 식당 아저씨한테 어차피 그 양반 퇴근할 때 내려오니까 저희 휴대폰을 좀 찾아서 갖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 안 없어지고 다시 우리 손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로마 가려고 하는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저희가 기차를 어쩔 수 없이 바꿔 탔는데 근데 기차도 시간이 빡빡해서 뛰어왔죠. 기차가 플랫폼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5번에서 몇 시 출발 그러면 그 얄짤없이 그 시간에 거기서 출발하잖아. 이 출발 15분 전인데 바꿔버린 거야, 플랫폼을. 그래가지고 그 가방이랑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뛰어가가지고 어렵게 기차를 타면서 아이씨 이탈리아 사람들 정말 약속 안 지키네. 욕을 막 했다는 생각이 짐을 다 들고. 네.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착이. 네. 기차가 갑자기 서더니 4시간 동안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뭐 노선에 문제가 생겨서 안 간대.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사전 방송을 해주든가 일절 없죠. 중간에 내리라든지 아니 뭐 환불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고쳐질 때까지 냅두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배도 고프고 잘 데도 없는데. 그래서 밤중에 부랴부랴 내려갔고 로마에 가서 급하게 이제 다행히 로마에 그 길이나 아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민박을 빌려가지고 하루를 잤다가 너무 민박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된 바에 그냥 일정을 바꿔서 로마 관광을 하자라고 갑작스러운 로마 관광이 추가가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온 리무진을 타고 콜로세움을 돌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시간을 내고 관광을 해야 되는데 바티칸, 콜로세움, 뭐 그다음에 트레비 분수 뭐 이런 유명 지역들을 같이 돌려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차 타고 지나가서 1분 휙 보고 사진 찍고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고 이 난리를 쳐갖고 사실은 사진만 남았지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약간 나요. 패키지 여행 같은데요? 패키지도 그렇게까지 급하게 돌리진 않았을 거야. 거의 한 5분? 네. 그렇게 정신없이 이 로마를 돌아다녔던 심지어 기억이 납니다. 비에 천둥까지 쳤습니다. 네. 날씨가 이 나라 날씨도 진짜 변덕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가지고 뭐 맑았다, 흐렸다, 비 내렸다, 개였다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안 괜찮았죠? 네, 겁나 안 괜찮았습니다. 여기. 브라이어스 호수. 네. 네. 진짜 그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이게 안에 뭐가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은 호수였어요. 이게 원래 이제 빙하가 흘러내려가지고 깎아 놓은 어떤 빙하의 길에 고인물이 있는 그런 호수였는데 물이 굉장히 차가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도 그 빙하가 많이 줄어들면서 유입량이 줄어갖고 지금 이제 조금씩 호수가 말라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기를 가서 딱 보고 느낀 그 첫 번째 느낌이 내가 어릴 때 이발관에서 이런 그림을 봤다 싶을 벽에 정도로 걸린 거예요? 벽에 걸려있는 이발관 그림 속에 있었던 맑은 물과 그 물에 비치는 어떤 호수가 저기 있더라는 거죠. 정말 가볼 만한 그런 여행이었고요. 요게 이제 호숫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호수공원처럼 한 바퀴 도는 순환로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로를 걸어보자 하고 한 바퀴를 돌다가 죽을 뻔했죠. 네, 처음엔 평지였는데 반을 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계단치기로 산지인 거야.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딱 반으로 왔으니까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냥 계속 가자고 하면서도 이게 얼마만큼이나 산이 높을지를 몰랐는데 저 산을 거의 절반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더나에 들렸던 발사믹 식초 공장 농원인 거죠. 네. 엄청 크죠, 통이. 이게 이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역사 동안 그동안 만들어왔던 오래된 발사믹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160년 된 발사믹부터 지금 작년에 담은 발사믹까지 발사믹 식초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장인의 어떤 얼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사실 이게 모더나 지역이 발사믹 식초의 어떤 본거지인 거고, 그 중에서도 여기 레오나르디 가면은 그 안에서 수위를 1, 2위를 다툴 정도로 대단한 인정을 받는 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왕실이나 영국 왕실에 납품을 할 정도로 대단한 전통을 가진 집안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모더나 식초의 일단 정수를 맛봤죠. 네. 120년 된 모더나 식초를 맛을 보고 또 그걸 응용한 그 한국 음식하고 응용한 콜라보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농장 우리 레오나르디 아버님한테 극찬을 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이 셰프님이 여기를 공개를 해주셨죠, 쓰라고. 네, 그쪽 셰프님이. 그쪽에서 쓰고 있는 메인 주방을 얻어갖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날로 먹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저기서도 요리를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냥 원재료에다가 발사믹 식초하고, 솔직히 내가 봐서 발사믹 식초하고 쌈장만 비벼갖고 그걸로 휙휙 뿌려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도 세상에 이런 맛이 있냐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김밥 천국 하면 대박 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백종원이가 그거를 먼저 했죠. TVN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갔던 나폴리에서. 약간 저희 주식이랑 비슷해요. 거기 프로듀서가 우리 방송을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거 작년에 했으니까. 그게 모토가 우리가 하자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네. 이거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베니스 광장에 있는 악단이었죠? 네. 그 성당. 네. 뭔 성당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르코 성당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큰 성당이었죠.
하여튼 이제 베니스의 어떤 역사와 어떤 영광 그리고 몰락을 볼 수 있는 좀 슬픈 기분이었어요. 산마르코. 그러니까, 산마르코 광장 안에 악단들인데 우리가 또 김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또 팁을 조금 세게 줬더니 한국 노래를. 갑자기 거기서 이승철 노래를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이 저기로 다 몰려온 거야.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아유 관광 오셨냐고 며칠 묵으셨냐고. 그래서 갑자기 저기서 교포 만남을 즉석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돈을 많이 쏘셨죠? 네. 평소보다. 원래 제가 또 잘 쏴요. 네, 저런 데 가면. 그래서 지금 이승철 노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죠? 이제, 한국인의 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영주님한테 이뻐 보이려고 못하는 노래에 안무를 보태서 강남 스타일 불러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강남 스타일은 유명하죠. 그래서 저 양반이 저거를 자기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죠. 나 싸이랑 같이 만났다고, 저 그림을. 비슷하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언뜻 보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베니스에서 수상택시 탄 거죠. 사실 저게 베니스 수상택시 곤돌라 다 타보긴 했는데, 물도 너무 더럽고요. 냄새가. 시설 보수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만요.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저희가 갔을 때보다 그 기상이변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땐 날씨 좋았었거든요. 지금 막 폭염에, 가뭄에 막 이렇게 그 날씨가 너무 엉망인 상태라서 아마 지금은 저만큼의 물도 없을 거예요. 요거는 김민재 선수가 뛰는 나폴리 경기장에 갖고 이걸 직관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3대1로 이겼었는데 이 경기 직전에 김민재 선수가 이달의 선수로 뽑혀갖고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었는데 우리 목적은 이제 거기 갖고 김민재 선수랑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경기장이 이것도 너무 오래됐어. 이 경기장도 무솔리니가 지금. 그래가지고 경기장하고 그 선수들 일하는 선수들 그 운동하는 그라운드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관중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김민재를 불렀지만 결국은 김민재를 못 만나고 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 시즌 만에 이적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념이 됐네. 그렇지. 이거는 뭐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기념이 된 거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우승까지 할 거라고는 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중간에 웬만큼 하다가 퍼지겠지. LG처럼 뭐 더워지면 죄송합니다 LG 팬 여러분. 제자리 찾아가겠지 생각을 했지. 롯데. 그렇지. 이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갈 줄 알았지. 막판에 결국은 우승까지 하면서 사실상 MVP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웃긴 최고 건, 수비수로 뽑혔죠. 더 웃긴 건 다른 동료들은 다 이적을 못했는데 김민재만 혼자 이적을 해갖고. 그것도 미넨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김민재 빠진 나폴리는 죽을 쓰고 있다는. 지금 수비가. 그때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팀이라 그러면 그냥 좋아서 난리였으니까 한국인의 자부심이 뿌듯했었죠. 제가 찍는다고 하니까 계속 몰려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적이 이런 거를 이제 묶어서 한 번에 요리도 하고 축구도 보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만드는 노력에 비해서 흥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됐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왜 안 오냐며. 그따위 거 하지 말고 와서 방송이나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언제 한번 그렇게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여기가 좀 그 여건이 좋으면 일종의 그 단체 관광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행 송출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으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요. 숙소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네. 저 나라 사람들이 검소해갖고 작은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신형 자동차가 2000년 전 로마가 세워놓은 도로를 밟고 다니는 게 현실인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골목길이나 좁은 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차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최신식 호텔 같은 것들도 도심 안에 지을 수가 없죠. 도심 안에는 사실상 증축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에요. 파기만 하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옛날 오래된 건물들을 개조한 민박이라든지 조금 오래된 건물들을 중개축한 호텔 이런 거기 때문에 수도라든지 뭐 냉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받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교통 인프라가 워낙 안 좋아. 도로도 안 좋고 철도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한 도시를 딱 찍어서 여기서 한 3박 4일 뽕을 뽑자. 뭐 이런 거면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탈리아를 전체적으로 여행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그냥 유유자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여행할 수 있는 준비해가지고 자유여행을 다니셔봐라 라는 어떤 충고를 경험상 드리고 싶네요. 총 10편이고 스피노프 3개를 해서 총 13편인데 이게 지금 채널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시고 그 추석 때 좀 시간이 있으시다 보면은 하나에 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요거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널 안에 좌충우돌 이탈리아 여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사업도 기획하고 이탈리아 제품들 수입해가지고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날리고 식당도 생각하고 뭐 교환 관광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뭐 코로나도 더 심해졌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쫄망해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행지로 다녀왔던 이탈리아에 대한 느낌은 사실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 혼자 즐기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여행처럼 가족들이나 친구분들끼리 어떻게 코스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정말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많이 닮아 있어요. 뭐가 많이 닮았냐면 기질이 닮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남쪽에 가면 전라도 사람 기질이고 북쪽에 가면 강원도 사람 기질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저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역 감정이라 그래야 되겠죠. 각 지역마다 서로 대립하거나 또는 자기네 회사, 자기네 지역에 대한 어떤 애양심을 강하게 가지는 특성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는 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역사나 전통을 지켜나가고 어떤 실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걸 잘 참아요. 당장에 도로를 확장을 못하고 내가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개축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간접 비용 비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추구하는 건 자기 개인의 삶의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 아니면 굉장히 낙천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게 조선시대나 이런 때 있었던 서민들의 삶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로마나 이런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그거 뜯어가지고 자기 집 주출도 썼을 것 같은데 그 몇천 년 전의 유적지를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유적지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제 발사믹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크게 감명을 받은 거는 진짜로 160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만들어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씨발사믹 160년 된 네, 그 씨발사믹이 욕이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 지금 이 발사믹을 만들고 있는 원래 원종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짠 즙을 기존에 만들었던 발사믹하고 섞어서 희석을 해가면서 그 맛과 발효를 통해서 똑같은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그럼 160년을 같은 맛으로 이어오려고 하는 전통과 노력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가서 보고 느낀 거지만 저 주변에 있는 포도밭이 사실은 다 우리 영주 형님 거거든요. 요거 다죠. 보이는 네. 게. 그러니까 저 마을 사람들은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게 유일한 수익원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 젊은 영주님이 3대째인데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인데 굉장히 수수해요. 무슨 사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걸 지켜내는 거를 업이자 보람으로 작가님 살고 이거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셨다면 뭘? 벌써 아파트 지었지. 그래서 저기 있는 포도들도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포도들인데 정말 맛은 좋아요. 단맛이 있고, 그 주스만 짜갖고 팔아도 발사믹 안 하고 그냥 이거 생주스로 짜서 팔아도 이거 무조건 맥히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포도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160년대 똑같은 공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사믹을 만들고 있는 명인이라는 거죠. 이분이죠. 우리 레오나르디 영주님. 네. 난 처음에 관리인 아저씨인 줄 알았지 이 양반이 저기 주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나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갖고 네, 진짜 잘 친해놨는데 네. 다시 가면 알아봐 줄지 모르겠네요. 강남스타일 추시면 알아보세요. 그러면 되겠구나. 기억하냐고. 네. 근데 이게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발사믹을 이제 30년, 저희가 팔고 있는 거는 이제 15년산, 30년산이고, 그 다음에 60년산, 100년산까지 먹어봤는데, 이게 120년 된 그 발사믹을 먹었을 때, 한 방울을 먹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포도즙을 짜가지고 다른 첨가제 없이 발효만으로 발사믹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사믹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들어가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엄청나게 큰 옥구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옥구통에 있는 것들은 매년 통을 바꿔가면서 거기 증발이 되고 농축이 되는 과정 중에 조금씩 양이 줄어들면서 저 발사믹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4년, 5년 된 통이지만 나중에 30년, 출하되는 15년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농축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기 보면 창문에 방충망도 없고요. 그냥 선선하게 에어컨도 없어. 그냥 자연 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연 발효를 시키거든요. 신기한 게 날파리떼 한 마리가 저기를 안 들어와요. 벌레가 하나도 못 봤어요. 날아다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식초지만 살균력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약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소화제라든지 위장질환에 쓰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하는 게 약국에서 팔았다고 하는 게 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파리떼가 안 끓는 거야, 진짜로. 그만큼 강한 농축성과 향과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이 농축이 돼 있었다는 거고, 저거를 이제 수작업 해가지고 일일이 병에 병입을 해서 수입을 했던 거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약이 종료 아닌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재고분 이외에 추가 재고분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보관해놨던 거를 단종하는 의미에서 50% 정도 가격을 할인해갖고 요즘 추석 시즌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리에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자체가 농축돼 있는 식물성 그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화가 안 되시거나 배탈이 나거나 또는 요거를 이제 어떤 그 항산화 식품으로서 건강식품으로서 잡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숟갈만 드셔도 위장장애나 또는 각종 그 혈행장애, 특히 그 순환계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15년산 발사믹 이번에 할인 판매 행사에 어차피 이거 엔딩 치면 그냥 끝낼 거예요. 수량도 갖고 있는 수량만큼만 이렇게 판매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직접 가시지 않으면 지금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이니까 저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수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송작가 TV 그 당시 송작가 TV죠. 저희 송작가네 마을에서 마지막 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석 기간에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120년짜리죠. 네, 120년짜리입니다. 이게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인 거예요. 조상님이 저거를 만들어 주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조선시대 때 만든 건데. 네, 갔다고 하는 게 정말 그 실감이 날 정도로 어떤 세월의 어떤 모든 그 엑기스와 정수가 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저게 저 정도면 한 30만 원 줘야 되는 거야, 가격으로 따지면. 저게 왕실에 납품되는데 1리터에 한 3천만 원,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님이 저런 걸 다시니까 90 넘어까지 이렇게 팽팽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되면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여러분들 꼭 권해보고 싶고요. 정말 이제 저랑 같이 저를 가이드로 고용해 주신다고 하면 한 5번 정도 해갖고 여기를 이 이탈리아 전체를 다 둘러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2군데만 해서 한 5박 6일 정도 여행 코스를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꼭 우리 이탈리아 여행 가는 소규모 여행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왕복 비행기와 숙박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600~700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여행하는 거. 조금 여러 사람이 가게 되면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당 여행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탈리아는. 근데 단체로 버스 대절해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구조적으로 거의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개인 여행에 의존해서 기존에 있는 열차나 택시나 이런 시설들에 의존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고, 렌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렌트비라든지 현지 고용인 비용, 그리고 음식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치면 미국보다도 훨씬 비싸게 맥힌다, 물가가. 그거는 감안을 하고 여행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석날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그리고 저도 방송이 안 나가서 여러분들이 송작가 TV를 잊으실까봐 걱정돼서 만든 특집 방송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제가 다녔던 여행지 중에 조금 유력했던 여행지들에 대한 해상이라든지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예상 같은 걸 가지고 이 방구석 여행기를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새로운 컨텐츠로 정착하자라고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방송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반기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추석 연휴가 또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화요일까지 계속 여러분 쉬셔야 되잖아요. 네,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때 푹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